유럽 대륙을 보면 정말 수많은 고속열차들이 국경을 넘나들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신호 체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사고 없이 매끄럽게 달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열차들이 쓰는 보편적인 언어,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고속열차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고속열차가 국경을 넘을 때마다 어떻게 큰 혼란 없이 또 아주 안전하게 달릴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제각각이었던 유럽 철도 신호 시스템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나라마다 신호등도 다르고 규칙도 제각각이었죠. 그런데 이젠 모든 열차가 함께 쓰는 하나의 디지털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운행허가, 영어로는 Movement Authority, 줄여서 MA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선로 옆에 있던 신호등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선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고 운행 자체를 유연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혁신인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레벨 1, 바로 디지털 체크포인트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 ETCS의 첫걸음이었어요. 레벨 1의 핵심 장비는 발리스라는 건데요. 선로에 설치된 일종의 디지털 송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차가 이 위를 휙 하고 지나갈 때마다 자, 다음 체크포인트까지는 가도 좋아 하고 임무, 즉 운행 허가를 딱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디지털 검문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차가 발리스 위를 지나가면 발리스가 미리 정해진 운행 허가 정보를 열차에 쏴줘요. 그럼 열차는 그 정보를 받아서 다음 발리스를 만날 때까지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신이 특정 지점에서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MO 단절 현상이에요. 뭐냐 하면 체크포인트와 다음 체크포인트 사이를 달리는 동안에는 열차가 새로운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을 감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다음 단계의 진화가 바로 레벨 2, 무선의 혁명입니다. 이따금씩 정보를 받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지속적으로 통신하는 기술을 도입한 거죠. 여기서 레벨 2의 두뇌 역할을 하는 무선 폐색센터, 즉 RBC가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열차를 위한 항공 관제탑 같은 거예요. RBC가 자기 구역에 있는 모든 열차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무선을 통해 계속해서 운행 허가를 보내주는 거죠. 자, 레벨 2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RBC가 구역 안의 모든 열차를 추적하고요. 그리고 철도 전용 무선망인 GSM-R을 통해서 운행 허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줍니다. 덕분에 열차는 항상 RBC랑 연결된 상태로 실시간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레벨 1에 눈 감고 달리는 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거죠. 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통제 기능이 이 중앙의 RBC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스템의 운명이 RBC의 신뢰성에 달리게 된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뢰성이 필요해진 거죠. 아주 만약에 RBC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진보한 단계인 레벨 3에 도달합니다. 이건 완전 자율주행 열차 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으로 여겨지는 기술입니다. 레벨 3로 가려면 열차에 새로운 능력이 꼭 필요해요. 바로 열차 무결성 감시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뭐냐면 열차 스스로 내 길이는 이만큼이고 모든 객체가 온전히 다 붙어 있어 라는 걸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레벨 3는 그야말로 시스템을 혁신합니다. 열차가 직접 자기 위치랑 상태 정보를 RBC에 보고하니까 선로에 깔려있던 기존의 열차 감지 장치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져요. 이걸 통해서 이동 폐색 시스템이라는 게 가능해지는데 이게 뭐냐면 열차 간 간격을 정말 안전하게 최소화해서 선로 용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훨씬 더 많은 열차를 더 촘촘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최종 보스, 만만치가 않습니다. 레벨 3는 실제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열차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 무결성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안전상으로도 엄청난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실에서는 레벨 3를 보기가 드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럽 표준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적인 레벨 이야기에서 실제 적용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표준인 ETCS와 한국형 시스템인 KTCS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기본적으로 KTCS는 ETCS 레벨 2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표준은 GSM-R이라는 우리로 치면 2G 같은 통신망을 쓰는데 한국형은 훨씬 더 빠르고 현대적인 4세대 통신망, 바로 LTE-R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큰 기술적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이 ETCS라는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정말 극단적인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 요구사항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99.999%. 이 시스템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용성. 그러니까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하는 비율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1년 365일 중에 이 핵심 시스템이 멈춰도 되는 시간이 단 5분 남짓이라는 뜻이에요. 1년 내내 거의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성은 바로 이 등급으로 이야기합니다. SIL 4. 안전 무결성 등급 4단계 Safety Integrity Level 4의 줄임말인데요. 이건 시스템에 아주 작은 오류만 생겨도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나 항공 관제 시스템 같은 곳에만 부여되는 최고 수준의 안전 보준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안전을 요구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기술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철도의 미래는 보편적인 언어다. 그 언어는 바로 끊임없는 소통, 지능적인 제어,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열차와 관제센터가 서로를 완벽하게 믿고 대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미래의 철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열차들은 자신들만의 공통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언어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이 기술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